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5단원 원의 넓이 2차 시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알아보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채워볼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곳은 원의 중심이죠. 자,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리고 원의 두 점을 원의 중심이 지날 수 있도록 이은 이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원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름을 반으로 쪼갠 것은 반지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원을 한 바퀴 이렇게 둘렀다고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그은 한 바퀴를 그렇죠, 원주라고 합니다. 원의 둘레라고도 하죠. 자, 2번 한번 채워볼까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원의 크기는 달라도 무엇은 같을까요? 그렇죠, 모양은 같겠죠? 당연히 지름은 원의 크기가 클수록 커지고 작을수록 작아집니다. 자, 원의 반지름과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는 당연히 길어지겠죠? 자, 왼쪽 원을 보면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지름이 짧은 이 초록색 원은 당연히 원의 둘레가 짧겠죠? 그리고 원의 지름이 긴 이 노란색 원은 원의 둘레가 길 것입니다. 자, 3번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하세요.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에서 가장 긴 선분은 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원의 크기가 커지면 원주도 길어집니다. 당연하겠죠? 원이 커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질 거예요. 한 원에는 반지름, 지름, 원주가 무수히 많습니다. 아니죠. 그냥 원에는 반지름, 지름, 원주가 무수히 많습니다라고 하면 맞을 텐데 하나의 원에는 반지름, 지름, 원주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XOX입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각형의 둘레를 수직선에 표시하고 정육각형의 둘레와 원주를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원 안에 정육각형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육각형의 둘레와 원의 둘레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 안에 정육각형이 쏙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정육각형의 한 변은 정육각형의 한 변은 결국에 무엇의 길이와 같았나요?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와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 2cm는 결국에 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선 정육각형의 둘레를 수직선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수직선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정육각형의 둘레는 당연히 한 변이 2cm이고 변이 6개가 있으니 2, 6, 12겠죠? 2, 6, 12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원의 지름은 지금 수직선에서도 말했지만 4cm래요. 자, 그러면 결국에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몇 배인가요? 네, 3배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 곱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육각형의 둘레와 원주를 비교해 볼게요. 자, 우선 정육각형의 둘레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이 정육각형의 둘레인데요. 자, 먼저 정육각형의 한 변을 보세요. 이 한 변은 원에서 지금 두 점을 찍은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직선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빨간색 선을 보세요. 이 빨간색 선은 이 두 점을 곡선으로 이은 선입니다. 자, 그러면 곡선과 직선 중에서 어떤 선분의 길이가 더
짧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 직선의 이 선분의 사이가 더 짧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원의 둘레보다 정육각형의 둘레가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부등호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5번 문제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의 둘레를 소직선에 표시하고 정사각형의 둘레와 원주를 비교해보래요. 자, 아까와 같은 원입니다. 같은 크기의 원인데 이번에는 원 바깥으로 정사각형을 우리가 만들어봤어요.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의 둘레를 먼저 수직선에 표시하래요. 자,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cm이므로 자, 변의 개수가 4개니까 4, 4, 16. 자, 이렇게 16까지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사각형의 둘레와 원주를 비교하래요. 자, 그러면 자, 이 정사각형은 원의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둘레보다는 더 길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몇 배이죠? 네, 하나, 둘, 셋, 넷. 네, 그러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 곱하기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결국에 이 원주는 정육각형보다는 둘레가 길었고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 우리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정육각형은 원의 지름 곱하기 3이었고 정사각형은 원의 지름 곱하기 4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원주는 자, 원의 지름 곱하기 3보다는 크고 원의 지름 곱하기 4보다는 작다. 그럼 결국에 원의 지름 곱하기 3.땡땡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길이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자, 우리가 아까 6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했던 걸 한 번 더 써볼까요? 자, 원의 둘레는 원주는 원의 지름 곱하기 3. 네모네모. 그러니까 3보다는 크지만 4보다는 작은 어떤 수를 곱한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유념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육각형의 둘레. 자, 그러면 정육각형이니까 변이 6개 있겠죠?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3cm이므로 3, 6, 18. 자, 18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반지름이 3cm인 원의 둘레. 자, 그러면 반지름이 3cm이면 우리가 지름은 몇 cm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6cm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원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6에다가 3. 네모네모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알듯이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자, 6에다가 3을 곱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원주는 18보다는 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다 그랬죠. 그럼 6, 4, 24. 자, 24보다는 작은 18과 24 사이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왼쪽에 있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아래 문제 풀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의 둘레. 자, 정사각형이네요. 자, 변이 4개입니다. 자, 한 변이 3cm이므로 3, 4, 12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름이 3cm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름이 3cm이기 때문에 자, 원주는 자, 지름 곱하기 3보다는 크고 지름 곱하기 4보다는 작겠죠? 자, 그러면 지름이 3이래요. 3, 3은 9보다는 크고
3, 4, 12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의 둘레는 12네요. 근데 원주는 12보다 작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사각형의 둘레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지름이 5cm인 원의 둘레와 가장 비슷한 길이를 찾아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원주는 지름 곱하기 3보다는 크고 지름 곱하기 4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러면 원주는 지름 몇 cm죠? 5cm. 자, 15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0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볼까요? 자, 5 땡, 10 땡, 15? 여기 있네요. 자, 20 없네요. 25? 더 멀어져 버리죠? 30 더 멀어져 버리네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비슷한 길이는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름이 4cm인 원의 둘레가 얼마쯤 될지 수직선에 표시해보세요. 자, 아까 선생님이랑 배웠던 원주의 수직선을 한번 그어볼 건데요. 자, 원주는 먼저 지름 곱하기 3보다는 크고 지름 곱하기 4보다는 작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름은 4cm입니다. 자, 그러면은 4, 3, 12. 그 다음에 4, 4, 16. 원주는 12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수직선을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12와 16 사이에 수직선의 표시를 하면 맞다고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이 부분이에요. 자, 12와 16 사이에 표시를 한 친구들은 모두 정답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원주와 지름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틀린 문제는 한 번 더 풀어보세요.